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이 된 부분이긴 했지만 동결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이 오늘 FOMC가 있기 전에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동결할 것이다는 의견이 거의 97% 이상 됐고요. 예. 그 말은 거의 뭐 예측된 행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의 요인에는 사실 이제 9월의 FOMC 여파라고, 미국의 회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9월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자 이제 채권 시장에 굉장한 혼란이 왔거든요. 채권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왔다는 것은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뭐 결국 5% 이상,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30년물이 8% 이상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 자체에 혼란이 왔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국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금리가 사실은 실제 기업이 돈을 빌리는 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돈을 빌리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갔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 안 올린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흔히 말하는 경제에 인플레이션 잠재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뭐 두 가지 요소가 크게 결합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의 어떤 발언,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좀 나타나는데, 그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의 조건들이 좀 긴축이 됐다, 좀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더 올리지 않고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전쟁에 계속 나서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관심이 모일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상황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추가 인상 여지는 남겼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시장에서 평가,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평가는 이제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기존에도 한 25%, 뭐 15%, 25% 정도만 12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연준의 발표 이후에는 조금 더 떨어진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이러한 결정을 지표를 보고 하겠다, 특별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지 않고 예전처럼 뭐 세게 이야기하려 그러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 정책에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력한 논조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네. 지표를 보고 결국 12월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일말의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환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어떤 시장 전문가들도 많고요. 예. 왜냐하면 9월에 어떠한 경제 정책 발표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흔히 말하는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고용이 급하게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담감만 줄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로는 봤을 때는 지금 뭐 조금 오늘의 스탠스는 약간 비두기적, 그러니까 물론 발언 자체는 뭐 결정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네.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12월에도 금리를 안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금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럼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최근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없고요. 지금 지표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지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지표들이 내일부터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을 보면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런 올라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연준이 무리해서 이것을 기준금리 충격을 한 번 더 주고 실제 시장 금리가 이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과대하게 또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긴축 정책이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럼 기준금리가 또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정보의 업데이트 과정 속에서 시장 금리가 또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약간은 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물론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음 달 지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또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을 주는 게 과연 미국 경제에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뭐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물론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지만 사실 금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금리 인하 시점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뭐 동일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네. 지표의 문제고 그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잡히느냐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의 얘기에 나오듯이 이제 고용시장 지표가 조금은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너무 고용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거나 혹은 흔히 말하는 피버팅이 더 빠르게 낮추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임금 상승률을 감당을 못하면서 또다시 물가가 올라갈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전망치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시장의 전망치들을 보면은 오늘 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은 비둘기파적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어떤 시장 전문가들도 좀 있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결국은 지금 스탠스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하반기쯤 피버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정책이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미국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 구인 건수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미국 고용 시장이나 경제가 아직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파월 의장의 어떤 아까 발언에서도 나왔는데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는 그냥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강하다라고 굉장히 또 조금 더 센 발언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았고요. 4% 수치는 사실 뭐 굉장히 보기 어려운 수치인데 4.9%까지 나오면서 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좋았고 노동시장이 사실은 예전까지 데이터 분석들에 의하면 보통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변하고 있다. 그만큼 구인이나 구직이 많고 죄송합니다. 구인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실업률 같은 것도 지금 3.9%, 3.8%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도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는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9월달 지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렇게 지표를 보면서 8월 달에 약간은 흔히 말하는 경향성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7월까지는 구인 구직이 좀 줄어드는 추세를 가다가 8월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그리고 9월 역시 이제 시장의 전망 예측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10월달 지표가 나오는데 네. 이 10월달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한번 봐야 결국 미국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9월의 지표에 대한 어떤 고급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10월 지표를 봐야 고용 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또 얻지 않을까, 이 추세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소비나 고용 지표가 언제까지 이렇게 좋게 나올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이 경기 침체 예상도 지금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경기 전망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사실 이게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아까 계속 다 의견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좋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예.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사실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야기해 보면은 연준 내에서 뭐 위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특히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등을 통해서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많은 변화가 이제 경제 상황 속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실제 경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섣불리는 뭐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또 오히려 지배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예. 결국은 이게 노동시장 같은 것들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실업률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구인수가 굉장히 많이 줄면서 그리고 위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경제 구조의 변화,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공급망이 뭐 미국으로 이전해야 된다. 4차 산업 기술이 미국에 핵심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멘트,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좀 예측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그 긴축에 대한 우려, 긴축이 결국 미국의 경기 불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뉴욕 증시도 보면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리 동결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올라가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미국 12월에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주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기조라는 것이 12월에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해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금리가 좀 그 나스닥 같은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정책 담당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하겠지만 시장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했을 때 이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방향, 그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끝이고 사실 내년 6월쯤이면 어떻게 보면은 내년 6월이나 7월쯤 하반기가 가면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여러 가지 해석인데 결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란 것이 뭐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고 또 보통 보수적으로 메시지 주기 때문에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커졌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 역시 조금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한국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줬다라는 게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하죠.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미국의 화폐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우리말에 달러 인덱스가 가능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107을 가다가 106까지 떨어졌는데 그 말은 이제 강달러가 조금 위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강달러가 위축이 되면은 우리나라 물가 관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원유가 상승 같은 거 있었는데 원유를 살 때 달러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달러를 통해서 지불한 비용 역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거 사실 물가 관리에 안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강달러가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환율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미국의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갈 유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달러 수급의 브리치,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달러 공급이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기준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시장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국내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꺾이면서 결국은 아까 수입 물가지 보통 수입 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입 물가 관리에도 좀 여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환율 관리 측면에서 여력이 생겨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금리 결정할 때 조금은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우리도 보면 고금리나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또 겨울철,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좀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민생 안정과 관련한 대책들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뭐 그런 전반적인 기조랑 연결될 수가 있는데 올해 이제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예측보다 상저하고로 못 가고 있고요. 네. 물가는 사실은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는 경향들, 그러니까 반등하는 경향들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등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을 때는 사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올리면서 전기료가 많이 올랐죠. 예. 네. 전기료 많이 오른 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률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서민에 대한 생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이 오면서 서민에 대한 생활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서민 생활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뭐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러한 서민 생활에 대한 강조, 특히나 뭐 서민 금융도 지원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금 한 거 굳이 이렇게 돌려받을 필요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서민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 서민 대책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뭐 내년 선거에 대한 뭐 그런 준비도 있겠지만 결국 서민 생활이 실제로도 어렵고 지금 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피해가 실제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의 어떤 생활고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것들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물가 안정책을 분명히 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열리는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 연준은 FOMC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 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한 데 더해 특정 지역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정상 외교 후속 성과 조기 창출, 현장 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하여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 관리,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 관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가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 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을 총동원하여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추, 무 등 14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 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 계약, 비축 물약 1만 톤을 집중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 내지 6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외식 물가 안정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바나나, 망고, 전지, 탈지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 과일, 식품 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 상향, 커피, 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여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동절기 난방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도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여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스요금 할인 직권 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경제 경기 회복세와 관련된 언급이 먼저 좀 있었는데요. 수출과 무역 수지가 플러스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물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교수님 이제 체감 물가도 지금 아직 높은 상태고 김장철 앞두고 이제 여름에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서민들 부담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에 그 입각을 해서 겨울철에 어떤 것들이 서민 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을 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거거든요. 예. 네. 결국 겨울철에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김장철에 어떤 김장을 담그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들이 또 있었죠. 탈지 분유나 우유 가격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바나나 등 이제 외국산 어떤 과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것들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겨울 전체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제일 네, 문제가 되거든요. 네. 에너지 가격이 결국 전기료하고 가스료인데 전기료, 가스료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이 문제가 되니까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보조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사실에 근간을 해서 네.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느냐. 결국은 식품 가격 안정, 그리고 에너지 가격 안정. 특히나 이제 서민 계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해나겠다, 물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관한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예. 맞습니다. 원래 흐름 자체가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상저하고로 가는 추세는 맞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사실 좀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빠르게 가냐에 대해서 사실 전 세계 경제 기관들의 예측치가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계속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우리가 예측만큼 좋아지느냐는 사실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상황에 맞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